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전략을 크게 바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에게 썩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유크레인 특사가 의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여기서 유크레인과의 교신 텍스트들이 거의 확실한 권력 남용의 증거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난 6월에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는데 이때 이미 조 바이든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을 거론한 사실이 새롭게 폭로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게다가 트럼프 자신의 입으로 차이나에게 조 바이든을 조사하라라고 공개적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난 6월 시진핑과의 통화 내용이 화이트하우스의 비밀 컴퓨터에 은닉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역시 폭로가 됐습니다. 이 트럼프가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2년이나 받았고 바로 지금은 유크레인 사건으로 탄핵 조사까지 받고 있는데 도대체 왜 무슨 생각으로 차이나에게 어제 대선 경쟁자를 수사하라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는가? 이것이 제정신인가 하는 혼란이 있습니다. 이 정치평론가들의 일각에서는 이것이 다 트럼프의 계산된 전략이다 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과 민주당이 대통령이 권력 남용을 했다, 외국 정부의 힘을 빌어서 국내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했다 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트럼프는 어제 대담하게 이것이 잘못이 아니다 라는 걸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반대 세력들을 조롱하고 싶은 것이었다,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줄줄이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권력 남용의 증거들은 무엇인지, 또 여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에게 벌어진 최대의 문제거리는 어제 밤에 일어났습니다. 하원 증언에 탄핵조사 1호 증인으로 나선 커크 볼커 전 특사가 증언한 내용들, 그리고 그가 제출한 텍스트 메시지들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커트 볼커 특사와 골든 샌랜드 유로피안 유니언 대사가 유크레인 정부에게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압력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첫째, 유크레인이 조 바이든과 그 아들의 부패 혐의를 조사하는 것을 공개해라 하는 압력이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은 40억 달러의 군원을 재개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화이트하우스 방문을 허락하겠다 하는 거래였습니다. 이 당시에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가 사실상은 리더 역할을 했는데, 이들이 준비한 스테이트먼트를 그가 검토한 후에 충분히 강력한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하는 이유로 퇴짜를 놓는 장면까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 하원 조사위원회가 여러 개의 텍스트를 공개했는데, 볼크 대사와 샌랜드 대사와 그리고 요마크 유크레인 대통령의 보좌관과의 그러니까 3인의 대화였습니다. 나타난 내용들은 만일 유크레인이 조 바이든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공개하지 않으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화이트하우스 방문을 허락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월 13일에 볼커 특사가 샌랜드 대사에게 스테이트먼트의 단어 사용 내용을 협의하는 텍스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폭로된 것은 6월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트럼프가 조 바이든과 엘리자베스 워런의 경선에 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교역 문제가 개선이 되는 한 미국은 홍콩 민주시위에 대해서 입을 다물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사실을 폭로한 CNN은 이 대화 내용을 적은 문건이 화이트하우스의 비밀 컴퓨터에 은닉이 되어 있다라고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부통령 시절에 중국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았고, 그의 아들이
중국의 금융사들로부터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중국 당국에서 조사된 적이 없고 중국 관리들의 어제 말로는 미국의 내정에 우리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해프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바이든의 조사를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화이트하우스 내에 있는 사우스론에서 벌어지게 됐는데 당초에는 트럼프가 기자들의 무역 전쟁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에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여기에 대처할 옵션이 많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 끝에 한 기자가 유크레인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 중국 얘기가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바이든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중국 건은 유크레인 건 이상으로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대담하고도 직설적인 것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즉 외국 정부에게 국내 정치인의 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에게 개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수사를 요청한다는 것은 권력 남용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대통령 선서를 즉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한 말의 그 맹세에 위배된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시비를 걸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이한 발언이 실수도 아니고 시비를 걸자는 것도 아니고 즉 계산된 전략이다 하는 해석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보면 우선 정적에게 음모설로 공격을 하고 외국 정부의 지지를 표시하면은 그것이 2016년도 힐러리 클린턴을 상대할 당시에 잘 먹히더라 하는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권력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어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잘못이 아니다. 완전히 정상적인 것이다. 국내 인사가 외국에 나가서 부정부패를 저질렀는데 외국 정부가 이것을 조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하는 주장을 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선 주변에 있던 기라성 같은 장군들, 율사들, 정치인들, 상원, 하원 의원들, FBI, CIA 모두 한 방이면 날아가더라. 이런 맹렬성을 또 무적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특검도 나를 어쩌지 못했다. 또 날 건드리면은 내전이 일어난다. 밀란이 일어난다. 이런 지지 세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었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아직도 쌍권총을 차고 거리를 어슬렁대는 카우보이의 정신적인 수준에 있는 미국의 많은 저교육층, 저소득층의 표심에 잘 먹힐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2016년 선거전 당시에 자신이 뉴욕의 한 거리 복판에서 총을 쏴도 자신의 표밭은 부동일 것이다,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4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원정보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정부개혁감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어제 유크레인이 바이든 가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놓고 외교관들 간에 오고 간 문자메시지 수십 건을 공개했습니다. 볼커 전 특별대표는 어제 하원 비공개 증언 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놓고 2명의 외교관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들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볼커 전 대표와 고든 선들랜드 유럽연합 EU 주재 대사는 2016년 대선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이 이사로 있는 유크레인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성명 초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트 볼커 전 유크레인 협상 특별 대표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바이든의 아들을 유크레인이 조사하도록 하라는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가 유크레인에 압력을 가하는데 중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볼커 전 특별 대표는 어제 하원에서 10시간에 걸쳐 유크레인의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해 조사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비공개 증언을 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자사 메신저 서비스 전반에 이른바 종단 간 암호화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윌리엄 발 법무장관이 공공안보를 이유로 이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종단 간 암호화는 메시지를 보내는 곳부터 받는 곳까지 모든 과정에서 암호화된 상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메시지를 중개하는 회사도 메시지를 해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언론이 입수한 서한 사본에 따르면 발 장관은 오늘 공개될 예정인 이 서한에서 정부가 수사 목적으로 페이스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때까지 암호화 계획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캐릴람 홍콩 행정장관이 오늘 결국 긴급 정황규례 조례를 발동했습니다. 람 행정장관은 오는 5일 자정부터 불법 집회 또는 합법 집회를 막론하고 신분 식별을 제한할 수 있는 복면 착용을 금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람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청사에서 사실상 내각인 행정회의를 특별 소집해 긴급법에 근거해 복면 금지법을 제정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람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폭력이 도시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며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긴급법 발동의 당위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긴급법 발동에 분노한 시위대는 도심 도로를 점거하는 등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박물관 뮤지엄 오브 사이언스 앤 인더스트리가 독지가로부터 1억 2,500만 달러의 기부를 받았습니다. 이사회는 이에 따라 이 박물관의 이름을 기부자인 켄 그리핀의 이름을 따서 케넷 그리핀 뮤지엄 오브 사이언스 앤 인더스트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는 문화, 교육시설에 지금까지 약 10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갱들의 보복전쟁에서 9살 난 어린이를 죽였던 가해자가 어제 최종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갱들이 가족 구성원 중 어린이에게도 보복을 한다는 사실이 나타나면서 큰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앞으로 형량 재판에서 형을 받게 됩니다. 시카고 베어스가 오늘 레이더스와 시범 경기를 위해 런던으로 떠납니다. 총 208명 규모의 선수 임원단은 12,000파운드의 장비를 싣고 전 세계로 떠납니다. 양 팀은 이번 선데이 시카고 시간으로 정오에 런던에서 경기를 벌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쌀쌀한 날씨 이어지면서 흐리고 오후 한때 맑은 지역도 있겠습니다. 오늘 최고 17도, 최저 49도. 토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62도, 최저 50도. 주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일부 구름 많은 곳 있겠습니다. 최고 65도, 최저 47도. 다음 주 월요일은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65도, 최저 44도입니다.